나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가족들이 나를 버린 그 순간, 아버지는 넌 더 이상 우리 부담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날은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다. 서울의 추운 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내 몸은 이미 불타는 듯 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째,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먹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는 병원비를 계산하며 한숨을 쉬었고 형제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다. 우리가 왜 내 짐을 져야 해? 동생이 툭 던진 말이었다. 그들은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라는 통보와 함께 내 몫의 유산은 이미 나눠진 후였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나는 가족의 막내로 늘 순종적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부모님을 부양하려 애썼다. 하지만 병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아버지는 내가 약해졌으니 우리는 강해져야 해라고 변명했다. 그 강함이란 게 나를 버리는 거였다. 나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나만? 그 질문은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차가운 공허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원룸으로 이사한 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설득했다. 오늘도 버텨. 내일도 버텨. 화학요법을 받으러 가는 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을 느꼈다. 서울은 그렇게 냉정한 도시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제야 알았다. 병원비는 내가 벌던 돈으로 겨우 충당했지만 정신적 고통은 그보다 컸다. 밤마다 꿈에서 가족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웃는 얼굴, 하지만 그 뒤에 숨긴 냉소. 너는 이제 필요 없어.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억지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사에 복귀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요. 상사의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약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가족조차 그러는데 타인이 왜?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가족들의 소셜미디어를 훑었다. 아버지는 새 차를 샀고 어머니는 여행 사진을 올렸다. 동생은 결혼 준비 중이었다. 그들의 삶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갔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왜 버텨야 하지? 그냥 포기할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관찰이었다. 나는 가족들의 일상을 멀리서 지켜봤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와 연결된 링크드인을 통해 그의 프로젝트를 알았고 어머니의 페이스북으로 그녀의 일정을 파악했다. 동생의 인스타그램은 그의 약혼녀와의 사진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행복은 얕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동생은 빚이 쌓여갔다. 이제 내가 도울 차례인가? 예전 같았으면 도왔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나는 처음으로 작은 행동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아버지의 상사에게 팁을 보냈다. 그 프로젝트에 오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었다. 내가 과거에 도왔던 부분을 왜곡해서.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집안 분위기가 나빠졌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미소 지었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나인가? 복수로 뭐가 달라지나? 나는 밤에 혼자 앉아 그 질문을 반복했다. 복수는 나를 구할까? 아니면 더 망가뜨릴까?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임랭이 더 고통스러웠으니까. 가족들이 나를 버린 그날 나는 침묵으로 대응했다. 그 침묵이 나를 죽일 뻔했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 나는 동생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레지스트리를 해킹처럼 접근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고 그냥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 약혼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이전에 사기 전력이 있었다. 그걸 동생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조심해, 그 한마디. 동생은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그의 메시지를 훔쳐보듯 지켜봤다. 이게 옳은가? 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해. 가족들은 나를 부담으로 받고 이제 내가 그들의 부담이 될 차례다. 나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그 생각을 곱씹었다. 복수는 단순한 감정 발산이 아니다. 계산된 움직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관찰은 더 세밀해졌다. 나는 매일 저녁 노트북을 열고 가족들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아버지의 이메일은 아니지만 그의 회사 포럼에서 그의 불만을 읽었다. 요즘 일이 안 풀려. 그 글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나를 버린 대가야. 하지만 그 생각 후에 오는 공허가 더 컸다. 복수는 나를 채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비워지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진 걸 알았을 때 나는 망설였다. 그녀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비용 때문에 미루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도왔을 텐데. 이제는 그냥 지켜봤다. 왜 도와? 그들은 나를 도왔나? 그 논리가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눈물이 흘렀다. 엄마, 그 호칭조차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필요해. 그들이 깨달아야 해. 내 다음 움직임은 더 대담했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그의 과거 실수를 강조해서. 그건 과장된 건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왜곡 없이, 하지만 타이밍을 맞춰서. 결과는 프로젝트 취소였다. 아버지는 승진 기회를 잃었다. 나는 그 소식을 뉴스레터로 확인하며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나? 아니, 그냥 덜 아프게 할 뿐. 동생의 결혼은 흔들렸다. 약혼녀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채팅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내가 나를 버린 대가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다. 이게 너무 잔인한가? 그들은 가족이었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병원에서의 그 말을 떠올렸다. 넌 더 이상 우리 부담이야. 그 말이 나를 다시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친구권을 통해 그녀의 일상을 알았다. 그녀는 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은 듯 그 사실이 나를 더 자극했다. 나는 그녀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아니, 직접은 아니고 병원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힌트를 얻었다. 하지만 그건 위험했다.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했다. 왜냐하면
멈추면 다시 그 공허로 돌아갈 테니까. 복수는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다. 오늘은 뭐 할까? 그 질문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감정은 사라지고 논리만 남았다. 서울의 바쁜 거리에서 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만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동생이 나에게 연락. 오랜만이었다. 형, 아니 누나. 도와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결혼이 깨질 위기였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속으로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표면으로는 차분했다. 무슨 일? 그는 울면서 털어놨다. 약혼녀의 과거, 그리고 그로 인한 압박. 나는 듣기만 했다.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해. 그 말로 끊었다. 그 통화 후 나는 방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만족스러운가? 아니, 더 해야 해. 복수는 중독처럼 느껴졌다. 한 번 시작하니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숙이 후회가 싹텄다. 이게 나를 파괴하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다. 복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 내면은 더 뒤틀렸다. 아버지의 실직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뻐해야 했지만 오히려 공허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들었지만 곧 밀어냈다. 그건 내 문제 아냐? 내가 버려진 걸 잊었어. 논리가 감정을 압도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그 논리가 무너질 때가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왜 이렇게 됐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그 소식을 지인 통해 알았다. 그녀는 나를 찾지 않았다. 대신 동생이 모든 걸 떠맡았다. 나는 병원 로비에서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도와줄까? 그 충동이 일었지만 억눌렀다. 그들은 내 도움을 원치 않아. 대신 나는 병원비 지원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방법을 찾았다. 익명으로 그녀의 신청을 문제 제기했다. 자격 미달. 그 한마디가 그녀의 희망을 꺾었다. 그 행동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너는 이제 괴물이야.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아니, 생존자야. 그 갈등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나의 일부를 갉아먹고 있었다. 수면은 짧아졌고 식욕은 사라졌다. 병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지만 이제 정신적 고통이 더 컸다. 동생이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화가 나 있었다. 너 때문이야? 왜 그래? 그는 의심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봤나? 통화를 끊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제 더 강하게. 나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의 회사에서 있었던 작은 비리. 그걸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결과는 스캔들이었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뉴스를 보며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너무 멀리 갔어. 내 마음속에서 경고가 울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이제 내 삶의 목적이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나는 병원에 가서 간호사에게 물었다. 환자분 가족은 그들은 동생만 왔다고 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그 생각이 들었지만 밀어냈다. 내가 먼저 미안해야 해. 동생의 결혼은 완전히 깨졌다. 그는 나에게 왔다. 집 앞에서. 도와줘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해 그 말만 했다. 그는 울면서 갔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내면은 이제 완전히 변했다. 감정은 무뎌지고 논리만 남았다. 하지만 가끔 옛 추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 그 행복이 이제는 환상처럼 느껴졌다.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답이 없었다. 복수가 절정에 달할수록 내 영혼은 더 메말라갔다. 아버지의 스캔들이 터진 후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그는 길거리에서 살게 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기쁨보다는 피로를 느꼈다. 이게 원하던 거였나?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더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했다. 상태가 너무 나빴다. 동생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녀를 돌봤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껴야 했지만 오히려 공포가 밀려왔다. 이게 나 때문이야. 그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밤에 혼자 나는 울었다. 멈춰야 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이제 나를 통제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동생의 직장을 노렸다. 그의 상사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그의 과거를 확인하세요. 그건 그의 작은 실수였다. 결과는 해고였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뉴스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빈 껍데기였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동생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분노로. 너였어. 왜? 그는 소리쳤다.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봤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 말에 그는 멍해졌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 아니야? 그 대화 후 나는 방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더 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피로가 쌓였다. 복수는 나를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망가뜨렸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병은 재발 위기였다. 이게 대가야. 아버지가 나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이었다.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듣기만 했다. 내가 알아서 해. 그 말로 끊었다. 그는 울었다. 그 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사라졌다. 내 내면은 이제 완전히 뒤틀렸다. 감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논리만 남았다. 하지만 가끔 옛 내가 돌아왔다. 이게 옳았나? 그 질문은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무너진 후 나는 그들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봤다. 아버지는 노숙자가 됐고 어머니는 병상에서 죽어가고 동생은 모든 걸 잃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만족감을 느껴야 했지만 오히려 절망이 밀려왔다. 이게 나의 승리인가? 아니, 패배야. 그 깨달음이 늦게 왔다. 밤마다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가족이 함께한 날들. 그 행복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다.
왜 이렇게 됐지?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대신 죄책감이 나를 삼켰다. 복수는 나를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파괴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내 병을 확인하러. 의사는 말했다. 악화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대가야. 복수의 가격은 내 건강이었다. 정신적으로도.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냥 버텼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왔다. 용서해.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그를 봤다. 늦었어. 그 말에 그는 무너졌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 장면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내 내면은 이제 완전히 메말라갔다. 감정은 사라지고 공허만 남았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이게 끝인가? 그 질문은 답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멈추면 무너질 테니까. 복수는 이제 내 삶이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안은 어두웠다. 가족들은 이제 나 없이, 아니 나 때문에 파괴됐다. 나는 그 사실을 직시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의인가? 아버지는 죽었다. 어머니도. 동생은 사라졌다. 나는 그들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대신 혼자 무덤을 찾았다. 꽃을 놓고 말했다. 미안해. 아니, 아니야. 내 병은 이제 말기였다. 복수의 대가는 내 삶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있었다. 이게 옳았나? 그 질문만이 남았다. 복수는 나를 구했나? 아니면 잃게 했나?